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기수학 8번째 시간 다항식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우리가 정의는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연결된 항의 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 여기서 뭐가 있죠? 항이라는 글자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봐야겠죠. 자,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항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2y 곱하기 z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몇 개의 항이 있는 식이죠? 자, 우리 앞에 뭐라 그랬죠? 다항식은요,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연결된 항의 식이에요. 얘 자체는 일단 항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한 개의 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곱셈만 있잖아요. 이건 한 개의 식이죠. 그래서 다항식이고, x 플러스 2y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까요? 네, 2y 마이너스 z.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항식인데 항이 몇 개죠? 첫 번째 거 x 하나, 두 번째 거 2y 하나. 아까 뭐였죠? x 곱 2y 곱 z는 하나의 단항식이라고 했으니까 2y도 단항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총 3개의 항, 그죠?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이라고 썼네요.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z. 자, 이건 다항식인 거는 맞죠? 다항식인 건 맞는데, 그럼 항이 3개가 맞나요? 잘 생각해 볼까요? 항이 3개가 맞죠? x 세제곱도 결국에는 곱셈이잖아요. x곱, x곱, x곱이 생략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2y 마찬가지로 단항식이었죠. 마이너스 z니까 항이 총 3개죠. 3개 항을 가진 다항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요 x3 이걸 뭐죠? 여기 위에 있는 x의 세제곱 뭐라 그래요? 이걸 차수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x제곱, x제곱, x제곱이니까 x를 3번 곱했으니까 3차수.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3차 수를 가진 x인 거예요. 그죠? 3차 수를 가진 x가 됩니다. 곱한 횟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2y 앞에 붙어 있는 거, 요 2는 뭐예요? 변수 앞에 붙어 있는 요 상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수예요. 자, 제곱수는 차수라고 얘기하고, 변수 앞에 붙어 있는 상수는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플러스 5를 했어요. 이건 여전히 다항식이죠. 다항식이 여전해요. 근데 이제 뭐가 돼요? 4개의 항을 가졌어요. 왜요? 끝에 플러스 5가 붙었잖아요. 요 끝에 플러스 5를 붙은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z 플러스 5가 되면은 이건 4개의 항을 가진 다항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제곱은 차수, 몇 번을 곱했냐라는 차수가 되는 거고, 변수 앞에 붙은 상수를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변수가 없는 하나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4개의 항을 가진 다항식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x에 대한 3차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기서 차수, 최고 차수를 가진 항이 누구예요? x죠. x는 세제곱이라는 최고 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고 차수, 잠깐 지울게요. 최고 차수. 네. 최고 차수를 가진 항이 이 다항식의 얼굴이 되죠. 그래서 x에 대한 3차식. 만약에 여기서 z가 5차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z에 대한 5차식이 되는 거예요. 최고 차수를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항식 기준은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항의 식이고,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은 단항식이지만, 이 단항식은 하나의
다항식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된 거를 다항식이라 그러고, 다항식에서 제곱수는 차수, 그래서 몇 번을 곱했냐 해서 차수가 되는 거고, 변수 앞에 있는 숫자는 개수, 변수와 곱해주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항식에 구성된 요 상수는 하나의 우리가 콘스턴트, 그죠?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항식의 용어 정리는 끝났고요. 다음에는 이 다항식 용어를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 곱셈 공식, 다항식 연산할 때 곱셈 공식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이제 다항식의 용어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항식의 곱셈 공식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써야 될 거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총 세 가지를 사용할 거고요. 네, 우리 교환법칙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하고 같고, 예. 그다음에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불대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A 플러스 B 제곱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A 플러스 B 제곱은 경우에 뭐랑 똑같아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자, 이거랑 똑같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로 두 번 곱한 거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분배법칙 사용해 볼게요. 자, A를 A로 넣으면 뭐가 되죠? A의 제곱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를 플러스 B로 가면은 플러스 AB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색깔 좀 바꿀게요. B를 A랑 하면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A, 원래는 BA인데 이 순서 따지면 BA지만 우리 뭐예요? 교환법칙 있죠. 교환법칙에 따라서 A, B로 바꿔도 같은 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황색으로 할까요? 네, B를 B랑 하게 될 경우에는 플러스 B니까 플러스 B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그대로 쓸 수 있죠. 자, 근데 AB 플러스 AB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AB 플러스 AB라는 거는 2 곱하기 AB와 똑같죠. 그래서 플러스 2AB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자, 제가 3이랑 5로 할게요. 3 플러스 5, 네, 8이죠. 8의 제곱은 6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 플러스 5였으니까 A의 제곱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플러스 5에 곱하기 5. 자, 이렇게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먼저 이렇게 괄호를 씌워서 한번 계산 하나씩 해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33, 9죠. 33, 네. 339 플러스 236, 65, 30, 네. 플러스 55, 25 플러스. 그럼 9 플러스 3 플러스 25 하면요. 9 플러스 30 플러스 25, 64. 아까 뭐였죠? 8의 제곱 64였잖아요. 같은 숫자가 우리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는요, A 플러스 B 곱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써야겠죠? 네. 제일 처음 거 뭐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요. A를 A로 분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A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A를 어떻게 해요? 색깔을 바꿀게요. 다시 두 번째 파란색으로 바꿔서요. A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B랑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A, B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색이었네요. 녹색으로 바꿔서 세 번째 B랑 A, 네, 플러스 B 플러스 A죠. 그러면 플러스 A, B가 되죠. 아까랑 똑같죠? BA인데 BA였지만 원래 따지면 BA죠. BA였지만 교환 법칙에 의해서 AB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 B를 마이너스 B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결국에 사라지죠.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계산을 우리가 맞는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A는 3, B는 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플러스 5 곱하기 3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8 곱하기,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8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6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어떻게 되죠? 우리 a제곱 뭐예요? 3의 제곱이니까 9죠. 자, 마이너스 b의 제곱 뭐예요? 5의 제곱이니까 25네요. 빼면요? 네, 마이너스 16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공식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같은 수가 나온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곱셈 공식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 번째 공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자, 세 번째 공식은요, x 플러스 a 곱 x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죠. x를 x로 곱해주고요. 그래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그 다음 b니까 플러스 x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ax니까 플러스 ax고요. 그 다음에 ab, 네, 플러스 ab가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자, 펜을 녹색으로 바꾸고요. 자, ax인데, 자, 옆에 있는 xb랑 동류죠. 동류이기 때문에, 자, 교환 법칙 이용해서 ax를 지우고, 그 다음에 xa로 만듭니다. 그럼 또 뭐 할 수 있죠? xb 플러스 xa는 여기 뭐랑 똑같아요? 분배 법칙과 같죠. 그래서 x b 플러스 a와 같죠. 뭐 여기서 우리가 교환 법칙 이용해서 다시 a, b로 맞춰도 됩니다. x 플러스 b 해도 되고 x 플러스 a, b로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x곱, 네, a 플러스 b 플러스 a, b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ax 플러스 b, 그리고 곱 cx 플러스 d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분배 법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x, cx죠. 그래서 x가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acx 제곱이 되고요. 자, 두 번째 ax d니까 플러스 ax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cx니까 bcx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bd니까 플러스죠. bd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죠? axd 플러스 bcx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x항이 두 번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b 플러스 bc의 x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ac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d, 네, 최종적으로 이러한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곱셈 공식 총 4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곱셈 공식과 다항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